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RSVP를 하게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꼭 이거 정말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었다, 질문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네, 손을 들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하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너무 즐거웠는데요. 사실 저는 어느 정도 플랫폼 매니저 관계자라 질문을 삼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들었음에도 너무 흥미로운 지점이 많아서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셨던 부분들에서 한 가지 질문 말고 먼저 전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아까 선생님 작품 소장과 판매에 대한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선생님의 작품은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작품을 뭐 고화질로 미술관에 소장을 하게 하고 이런 거랑 아예 완전히 판매처 자체와 판매 방식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판매가 정말 가능할 것 같고, 사실 실제로 캡트 아트가 올라프 엘리아슨이랑 협업을 해서 AR 작품을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하나의 어플을 개발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런 식의 증강현실 플랫폼을 이미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어떤 스타트업이랑 협업을 하셔서 선생님 작품을 하나는 먼저 한번 볼 수 있고, 여기서 뭐 얼마씩을 결제를 하면 또 몇 개의 작품은 또 소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예 전 소장하는 주체를 완전히 대중으로 바꿔버리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혁명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미술에 가지고 오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혁명이라는 단어에서 비롯이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제가 도슨트를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프랑스 혁명의 어떤 혁명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유와 평화, 어떤 아름다운 가치를 획득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 혁명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공포정치 혹은 나폴레옹이라는 독재자를 데리고 오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 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저희가 전시장을 돌다가, 그런데 마치 이런 프랑스 혁명이 있었듯이 신주기 선생님도 예술계에 혁명을 가지고 오시고자 어떻게 보면 이전 시대의 작품들에서 완전히 색다른 레볼루션을 이룩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들었던 생각은, 그렇다면 이 레볼루션 자체는 대단히 혁명적이고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굉장히 멋진 어떤 스텝이지만, 우리가 프랑스 혁명처럼 되지 않으려면 신주기 선생님이 가지고 가신 어떤 스테이터스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 있었던 아트씬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오면서, 근데 이런 혁명이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배제하시고 컨트롤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을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제 스스로는 하지 않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나폴레옹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근대사 공부하다가 이제 프랑스 이제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보게 됐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프랑스 민중들의 대의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기술을 제 작업에 도입해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순수하게, 그러니까 우연이면서도 필연인 듯 이렇게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우연히 VR 아트라는 것을 접해서 그 VR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헤드셋을 쓰고 너무나도 행복했고 재밌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또 마치 또
VR 헤드셋에 되게 적응을 잘했고 그 안에 헤드셋을 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그 진짜 큰 구슬만한 것들 돋보기 같은 거 두 개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 오래 버티지 못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몇 시간이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네, 최적화되어 있는 체질을 갖고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연인 듯 계속 더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들은 더 커지고 상상력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확장 현실, 익스텐드 리얼리티라는 것을 해서 제가 그걸 작품에 사용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사용하고 있다보다는 사용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은 없고 혁명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냥 제가 그런 여러 가지를 저는 나폴레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뚜벅뚜벅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금 전시를 하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겠다 또 아이디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롤모델이 없다 보니까 하면서도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범위가 있고 또 하다가 보니까 억지로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네 라는 것도 발견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계속 구축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아주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여러 사람들이 이 코로나만 극복이 된다면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훨씬 더 가상 어떤 기술, 구현 기술을 더 그 관람객과 상호작용을 밀접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작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술가는 위기 관리를 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야기해볼 수 있으니까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분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시면 미술 선생님 하면서 되게 현재 많은 미술 교육 현장이 좀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이미 확장된 예술은 있는데 학부모와 학습자들은 아직도 회화하고 이렇게 드로잉 이런 거에 포커스를 하니까 제가 이번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되게 앞으로 확장된 예술을 어떻게 더 잘 활용을 하고 이제 학습자들에게 이렇게 이거를 익스포즈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생각하시기에 이게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좀 적합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언젠가는 좀 젊은 그 세대하고 같이 그 콜라보레이션 같은 작업도 해보고 싶고 그들의 그 상상력을 제가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빌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예술가가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개발자들이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영역, 할 수 있는 못한 영역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고 그 나이랑 상관없이 오히려 더 그 젊은 나이가 더 어릴수록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 저희가 중정에서부터요 아바타 비트와 함께 순간이동의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바타 비트의 탄생 배경과요, 또 저희가 삼관이 어떻게 보면 엑셀 아트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삼관에서 저희가 관람객들이 어떤 걸 더 느끼셨으면 하고 작품을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비트는 제 아바타였는데요. 그러니까 2008년도 되게 굉장히 그때만 해도 이제 디지털이 막 되고 인터넷이 막 개통되고 이럴 때여서 그렇게 많이 발전한 시대는 아닌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그 세컨라이프라는 어떤 게임이자 진짜 세컨라이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온라인 공간이 있었어요.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하루에 동시에 전 세계에서 몇만 명이 로그인해가지고 진짜 거기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팔아가지고 막 100만 전자가 되고
이 정도로 진짜 세컨라이프였던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는 이제 그 아바타와 아바타끼리 타이프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지만 지금은 뭐 알트 스페이스라는 뭐 이런 가상 현실 공간에서 VR 헤드셋을 쓰면은 제가 지금 매일 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공간이 비슷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로 하죠. 말로 하고 거기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막 텔레포트도 하고 날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정말 자유로운 공간인데 그때 이제 제가 그 2008년도에 쓰던 그 세컨라이프라는 곳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그 지불만 하고 쓰던 제가 만들어서 쓰던 그 아바타가 비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비트가 옛날에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마 텔포터라는 그런 시리즈 작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기껏 표현한다는 게 이제 캠퍼스에다가 이제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하던 게 다였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루이 15세의 일본에 있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그때 당시 그림을 캠퍼스에다 그려서 그다음에 프린트아웃해서 수천 장을 프린트아웃해서 그걸 다시 입체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현대의 기술 구현을 빌려서 비로소 이제 이렇게 정말 아바타처럼 탄생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상관은 결국 이제 이 전시 전체가 어떤 아까도 말했지만 시공에 대한 탐구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비트라든지 네트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대한 생각에 머물다가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뭐 공변양자장이라든가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든가 양자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모든 것은 그 제목과 같이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관에 보면은 뭐 AI가 우리 얼굴 보고 음악을 생성하는 것도 우리 얼굴에 있는 정보를 파악을 해서 음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 우리 DNA조차도 그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상의 어떤 그런 기록들이라든가 뭐 종족의 어떤 기록들까지 포함된 그런 정보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상관에 이렇게 그림 밖으로 처음 이제 맨눈으로 볼 때는 캠퍼스만 보이지만은 캠퍼스에 있는 페인팅만 보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태블릿 PC라든가 이제 뭐 홀로렌즈라는 걸 사용했을 때 이제 거기에 끝이지 않고 공간에서 색깔들이 꽉 차서 공간을 메꾸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제 어떤 사고의 파편이랄까 뭐 이런 식으로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if from bit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볼루메트릭 캡처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요. 왜냐면 아마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엔진을 쓰셨을 텐데 그렇게 되면 바로 에스스토어에서 바로 모델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볼루메트릭 캡처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공간과 또 보니까 멈춰져 있는 사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체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카메라와 인력이 필요했고 이걸 또 아마 블렌더 같은 모델링 프로그램에 돌려서 바로 게임 엔진에 올렸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고로운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들어갔을 때에는 분명히 작품 내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있는 어떤 사물이나 신체와 같은 대상을 가상으로 가져오신 모델이 아니라 가상으로 바로 가져오신 이유에 대해서 작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기술적인 걸 여쭤보시는 줄 알고 개발자를 소환하려고 했더니 그건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순수하게 얘기하면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모여놓기에는 너무나도 재미가 없는 표현이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뭐 예를 들어 상관 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파편들이 이미지들이 이제 공간이 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양에 차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구현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고 힘이 들고 하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용량의 그런 제한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제 가장 현실적인 가상현실이지만은 현실적인 어떤 느낌을 제공하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볼륨메트릭 그 와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볼륨메트릭 3D 캡처 스튜디오라는 것을 2018년도, 17년도에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 놓은 스튜디오인데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여름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우리가 아티스트가 돼가지고 가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행운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재밌고 그리고 또 가상현실 세계이면서 현실 세계인 어떤 게 더 현실인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요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진호 관장님께 마무리 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종횡무진 다녀가지고요, 막 롤러코스터를 막 이렇게 달려온 것 같은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아까 앞서 질문이 이제 2개가 나왔는데 교육 개념하고 혁명이라는 개념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의 작업을 보면서 얘기했던 부분, 평상시에 제가 알고 있던 부분을 살짝 얘기하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디지털 시대에 미래의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새로운 창의 교육이라는 부분 시대사적 화두고요. 그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은 스팀 교육이라는 것도 화두가 되고 있고 융합 교육,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매스메틱스, 아트에서 스팀 교육이라는 것도 지금 새로 적용이 되고 있고 서양적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동양적 교육이라는 얘기도 되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우리랑 갖고 있는 미적 가치관이나 인지, 감각이나 시스템이 이미 진화된 애들이거든요. 제가 항상 걔네들이 이미 진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디지털적 환경, 하루에도 수천만 비트가 나한테 압력을 오는 환경에서는 진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목도한 거는 저는 꼬마인데 밥 먹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게임을 하는 또 고등학생들이 친구랑 얘기하면서 한쪽으로 문자 보내는 이미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저는 공부하면서 음악까지는 들어요. 저희 세대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또 못 그랬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디지털 네이티브들한테 새로운 창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게 굉장히 지금 시대사적 화두예요. 이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질서나 교육 질서나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미 서구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좀 발달된 나라에서는 일단 데이터부터 뽑고 있거든요. 아이들이랑 다양한 실험과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인지 감각 이런 것들을 뽑아낸다면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이미 전환이 돼 있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이것이 맞을 거야 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는 방식은 이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화두이고 또 하나는 아까 혁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선생님의 작업을 봤었을 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인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의 혁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타도해야 될 대상이 정확하게 구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권력자, 정치 권력, 자본 권력 이게 정확하게 그 대상이 나타나 있었고 그 대상이 나에 대해서 영향을 주거나 압력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대상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죠. 근데 선생님의 작업을 보면 사실은 나는
이런 다양한 어떤 이미지적 레이어들을 결합시키면서 그 대상을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거든요. 뭐 나폴레옹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지상으로는 되게 저는 다양한 이미지적 장치들이 거기에 합쳐지면서 모호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동시대에서 특히 소셜 인게이지먼트, 사회 참여적 예술에 있어서는 이미 저항의 예술에서 의심의 예술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타도해야 될 권력자가 안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향이나 인플루언스나 나한테 프레스 압력을 주는 게 아니라 감염시켜버리죠. 우리가 디지털 바이러스라고 해서 하나의 정보나 이미지들을 인펙션 시켜버려요. 전이시켜버리기 때문에 나조차도 뛰어난 문화지식인이라고 스스로가 자부하는 나조차도 거기에 감염돼 버리고 그 정보나 이미지나 이것들이 사실이냐 내 스스로도 모르게 나한테 감염돼 버리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예술이라는 것도 저항의 예술에서 저항의 미학에서 의심의 미학 로 바뀌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박근혜가 뭐 이런 얘기도 되나 여기서 과거에 비문을 많이 활용을 하면 나조차도 우문현답인가 그리고 기자들 질문이 답을 잘 안 하면 과묵하구나 이렇게끔 저를 감염을 시켰던 적이 있어서 여러분 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물론 뭐 넘어가서 한번 했지만 네, 산에서 좀 내려가는가 싶었더니 이제 또 앞에 산을 하나 쌓아주시는 네, 정말 친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정말 저도 오늘 이 토크 참여하면서 정말 재밌고 또 궁금증도 많이 해결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의 궁금증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가님 또 손인석 관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